제대로 알아야 굿샷을 만든다. 고윤성의 안다스탠드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이 드라이버 확실하게 비거리 늘릴 수 있는 레슨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주변만 보더라도 비거리 한 10m, 한 15m 조금만 더 나가면 얼마나 골프가 쉬워질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으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방법은 정타를 맞추는 방법이에요. 드라이버를 일단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헤드 스피드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일단 이 스피드가 나더라도 공을 정확히 맞출 수 없다면은 이 스피드는 의미가 없겠죠. 첫 번째로 정확히 맞추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는 준비 자세가 있고 백스윙이 있고 팔로스루, 이 중에 어느 구간이 제일 중요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다운스윙이에요. 잘 치는 선수들도 이 백스윙은 올라가는 길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자, 근데 이 다운스윙의 길은 웬만하면 다 비슷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클럽마다 내려오는 이 들어오는 다운스윙의 궤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헤드 무게가 있죠. 그리고 이제 볼이 지면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 쓰고요. 백스윙이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치게 돼요. 헤드 무게로 볼에 힘이 전달이 됩니다. 자, 근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어떻죠? 안에가 비어 있고 그리고 볼이 떠 있기 때문에 이 헤드 무게로 공에 전달해서는 이거는 스카이볼도 나오고 뭐 내려찍기 때문에 탄도도 안 나오고 심하게는 깎여 맞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드라이버는 이 백스윙은 어떤 모습을 갖더라도 다운스윙에서는 항상 완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올리지 말고 완만하게 옆쪽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미스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백스윙 드실 때 손과 팔을 이용해서 쭉 뻗어서 높게 올리시는 분들, 백스윙을 크게 드시려고 하시면 일단 처음에는 안 됩니다. 드라이버를 일단 정확하게 맞추고 나서 스윙 크기를 키워서 스피드를 올리는 게 좋지, 첫 번째로 일단 정확히 맞추시려면 손목과 팔꿈치를 좀 유연하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백스윙에서 쭉 뻗어서 백스윙을 딱딱하게 단단하게 만들지 마시고 조금 부드럽게 손목과 팔을 유연하게 살짝 유연하게 감았다가 툭툭 쳐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거리를 내려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볼을 정확히 때리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이런 미스들 많이 하시죠. 팔을 쭉 뻗었다가 치시는 분들, 이렇게 되면은 드라이버를 정확하게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첫 번째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들은 팔을 쭉 길게 뻗기보다는 손목과 팔꿈치를 조금 유연하게 감으실 건데요. 이때 손의 높이는 눈높이 좀 아래쪽에 놓을게요. 풀스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한 이 궤도를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손목과 팔꿈치를 좀 유연하게 해서 손의 높이를 눈높이 아래 해가지고 펌프 드릴을 한번 해볼게요. 펌프 드릴이 뭐냐면요, 2번 정도 리허설을 해보고 둘 하고 셋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실 때 확률이 그래도 한 3개 쳐서 2개 정도는 이 헤드의 스윗 스팟에 정확히 맞출 수 있을 때 그때 헤드 스피드를 늘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무조건 정타 확률을 높이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스피드를 본격적으로 늘려야겠죠. 헤드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임팩트 순간 때 최대치의 힘을 쓰기 직전, 어디죠? 백스윙 탑이겠죠. 임팩트에서 최대치의 스피드와 힘을 만들기 직전에 탑에서 조금 힘이 빠질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복싱을 보면은 이제 잽이 있죠. 잽을 날릴 때 이렇게 손을 주먹 이렇게 힘을 준 상태에서 치지는 않아요. 손의 힘을 이렇게 편안하게 뺀 상태에서 순간적인 파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골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같은 개념이 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임팩트 순간에서 최대치의 힘을 주기 위해서 백스윙 탑에서는 조금 힘이 빠져 있어야겠죠. 그래야 임팩트 순간 때 최대치 힘을 모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아셔야 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 스윙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초 안에 스윙을 끝낸다 쳐볼게요. 1초. 어때 보이시나요? 이 백스윙 탑에서 이 힘을 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안 느껴지죠. 자, 근데 제가 이제 3초 만에 스윙을 해볼게요. 자, 셋업에서부터 피니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제 3초. 좀 여유 있게 가볼게요. 충분한 시간이 나옵니다. 백스윙 탑에서 힘을 뺐다가 올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집에 이런 덤벨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너무 무겁지 않아도 괜찮고요. 쭉 이렇게 늘어뜨려 볼게요. 이 상태에서 그냥 흔들흔들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 플로스로 이렇게 흔들흔들 해보면은 힘을 빼야 되는 구간, 줘야 되는 구간, 이게 확실하게 나눠집니다. 만약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초 안에 스윙을 끝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무거운 걸 가지고 1초 안에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볼링도 마찬가지죠. 볼링도 이 무겁다 보니까 타이밍이 있어야지 내가 힘을 부드럽게 써줄 수 있다는 건데 똑같습니다. 덤벨도 백스윙에서 한번 리듬을 타보세요. 절대 시간이 급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흔들흔들 해보는 느낌으로 많이 해보시다 보면은 이 힘을 빼야 되는 구간 그리고 힘을 써야 되는 구간 확실히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숙달이 되시면은 클럽을 거꾸로 잡고 잘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만약에 팔을 힘을 주고 탑에서 단단하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오면은 임팩트 순간 때 소리가 안 나겠죠.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죠? 팔꿈치와 손목을 조금 느슨하게 잡고 순간적인 파워를 내는 거예요. 백스윙에서 팔을 뻗지 말고 느슨하게 잡은 상태에서 내려오다가 임팩트 순간에서 소리를 낼 수 있다라면은 이 바람을 가는 소리가 나요. 이거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힘을 빼고 싹 굉장히 소리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까지 되셨다 하면은 클럽을 원래대로 잡으시고 풀스윙은 안 할게요. 지금 연습은 임팩트 순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치의 힘을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첫 번째 느슨하게 눈높이 아래까지만 감았다가 임팩트 순간 때 최대치로 때려볼게요. 이 정도만 때리셔도 돼요. 풀스윙이 아니라 백스윙에서 느슨하게 잡아주고 임팩트 순간 때 힘을 모아주고, 자, 이 드라이버를 치실 때 임팩트 순간에서 힘을 모아주지 못하시고 이 스냅이죠. 순간적인 스냅을 쓰지 못하고 지나가게 돼버리면 절대 비거리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셋업에서 힘을 쭉 뺀 상태에서, 자, 이번에 제가 좀 세게 때려볼게요. 팔을 쭉 늘어뜨리고 안았다가 임팩트 순간에서 힘을 모아주게 되면 지금 풀스윙이 아닌데도 거리가 280이 넘었죠. 거의 290m 같습니다. 자, 이렇게 힘을 좀 빼놓고 풀스윙까지 간다라면, 힘을 빼놓고 임팩트에서 힘을 모아준 다음에 풀스윙 넘어간다라면은 비거리가 더 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비거리 10m가 아니라 20m, 30m까지도 많이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백스윙 시 손을 눈 아래까지만 들고 손목과 팔꿈치를 살짝 접어서 스윙해줍니다. 공을 바로 타격하지 말고 2번 정도 다운스윙을 연습한 뒤 타격해줍니다. 백스윙 톱에서 힘을 빼야 임팩트 때 힘을 모을 수 있는데요. 너무 빠르게 스윙하지 않아야 합니다.